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는 시장에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환경에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 2013년 새해를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통상 이 분기의 시작인 4월, 7월, 10월, 1월에는 실적 발표 시즌을 맞이해서 1년 중 가장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실적 발표에 포문을 연 삼성전자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이 실적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인데 이제 속속 상장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이에 따라 관련된 기업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또한 실적 상장이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지속되고 또 내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면서 또 시장의 핫한 모멘텀까지 보유한 기업이 있어서 그런 기업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다면은 금상첨화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넥스턴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2000년에 설립된 CNC 자동 선반 제조 기업입니다. 정밀 공작기계 업체로 업력이 14년에 달하고 있는 그런 안정된 기업인데요. 세계 최초로 대형 CNC 자동 선반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조선, IT 등 부품 가공 회사를 매출처로 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GMB 코리아와 10대 신규 주문으로 대형 신규 거래선을 확보해서 기대가 또 되고 있죠. 주요 부품의 70%를 또 일본에서 수입하는 특성상 이 엔화 약세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넥스턴 CNC 자동 선반을 전문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CNC 자동 선반이라는 게 먼저 어떤 건가요? 네, 쉽게 좀 풀어드릴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서 컴퓨터 수치 제어 선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즉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공 수치를 자동으로 제어해서요. 고속으로 동일한 제품을 다량 가공하는데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계입니다. 제조업의 설비 투자에 좌우되는 좀 경기 민감형 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조했던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설비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넥스턴의 실적 개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실적 개선이 크게 될 것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세요? 네, 일단 넥스턴은 2분기에 국내 공작기계 시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65억 그리고 영업이익 1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85%, 175%의 성장을 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3분기에도 매출액 65억 원, 영업이익 12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지난해 대비해서 각각 54% 그리고 196%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극도로 위축되었던 이 기계설비 시장이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 9월 초에 유럽 쪽에서 공작기계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이 박람회를 통해서 딜러 매출 그리고 신제품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 쪽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화 약세 부분인데요. 부품의 70%를 수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 수혜까지 가세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금 글로벌 경제 회복의 초기 단계라는 점, 그리고 매출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마진율이 높아져서 앞으로 또 엔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가 연장선상까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넥스턴은 올해 매출을 240억 원, 영업이익 45억 가량을 전망치로 한 전망치를 증권사가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한 280억 원, 오늘 조금 올라서 290억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시가총액은 현재 성장의 초입에서 저평가된 수준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따져보자면 저평가가 돼 있지만 또 주가의 수준만 놓고 보자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52주 최고가 오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약 290억 원 정도로 상당히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더라도 2,000주를 할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별한 모멘텀이 또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최근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 바로 3D 프린터 사업과의 연계점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3D 프린터는 정밀한 제어와 자동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라든가 맥스로텍 같은 이송 시스템을 하는 기업까지
수혜라고 또 점쳐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일본 공작기계 회사가 3D 프린터 시장에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츠우라라는 회사가 일본 파나소닉과 협력해서 바로 이 3D 프린터를 제작했는데요. 넥스턴의 이 CNC 자동 선반은 7개 축을 제어해서 정밀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3D 프린터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빠르게 진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는 회사 측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측은 시장성을 고려해서 진출할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고려하실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시장입니다. 3D 프린터 시장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뭐 항상 가능성, 기대치만으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 되지만 넥스턴에게 일단 안정성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 실적의 성장성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핫한 이슈, 이런 모멘텀도 또 손해는 볼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향후에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도 최근에는 뭐 15만 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불과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1000주가 채 못 되는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좀 주의를 해볼 만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세요? 네,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그만큼 거래량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 하지만 이 거래량이 느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리스크, 부담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리스크가 큰 만큼 그만큼 앞으로의 기대되는 수익도 크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모한 투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적의 성장세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과열 양상, 차트가 좀 높이 올랐을 때, 단기간 많이 올랐을 때는 접근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하지만 이 변동성, 조정을 받는 기간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고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또 4분기 내년 실적까지 발표가 되면 넥스턴은 현재 시가총액보다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2010년 전고점 수준인 6,500원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성장을 통해서 거기에 이 모멘텀까지 실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꾸준한 N자형 상승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요 며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고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접근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순우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과 함께 오늘은 넥스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